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나라TV입니다. 방금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무효 또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집회를 갔다 와서 이제 집에 복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중에 서울 시내를 이렇게 촬영하면서 가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현 시국에 대한 저의 견해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영상을 켜고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서울시청 광장까지 뭐 한 1km 정도 되려나요. 근데 그 거리를 가득 메운 그 애국 국민들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주도하는 집회를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인사동 인사동하고 헌법 사무소 주변에 이제 또 좌파들 진영이 좀 소규모로 이렇게 그 집회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그 차로 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 하나의 어떤 사건, 하나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첨예하게 이렇게 극명하게 이제 의견이 대립되고 또 바라보는 입장이나 이런 게 다른 것들을 보면 참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다르고 그게 그 다름이 그 극명하게 갈리는 그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태양을 보고 한 사람은 태양의 빛이 빨갛다고 그렇고 한 사람은 태양의 빛이 파랗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잖아요. 참 저는 이제 그 현상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 참 왜 그렇게 극명하게 갈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의 가장 큰 원인은,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선수가 대선 레이스에서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20만 표, about 20만 표 정도를 더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2년 반 전에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고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서 승인이 됐고 또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 군 통수권자이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하는 수장이고 어떤 이 행정권을 장악한 한마디로 그 엄청난 권한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존재죠 뭐 할 수, 그 말이 좀 약한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 이재명 씨가 승복을 하지 않고 그가 계속 이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지지자들을 선동을 해서 이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뭐 조금 합법적이고 뭐 젠틀하게 신사답게 하면 좋은데 정말 스포츠맨십 또는 젠틀맨십에 입각해서 보면 되게 더티한 입장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한간에 떠도는 그 법적인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고 당선이 돼서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로서 이제 선출이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씨가 똑똑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이 능력과 이 재능을 이 양반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국민들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게 아니고 분열시켜서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 진영 논리에 입각한 어떤 이익을 반사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나쁜 그 마인드를 가진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을 하고 대통령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의 지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끌어내려야 된다 또는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그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하고 함께 이제 내각을 구성하고 또 국무위원들을 구성하고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발휘해서 임명을 하면 다 탄핵 러시를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고 이거는 아주 비겁한 정치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그 이런 그 국가적인 혼란, 국가적인 분열이 결국은 이재명 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씨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법적인 리스크, 뭐 대장동 게이트니 뭐 성남 게이트니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선거법 관련된 그 리스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적으로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간에 떠도는 그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무소에서 평생 감방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장기수가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재명 씨로서는 그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어떤 방어하고 방탄해야 되겠죠.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자일 수 있는데 너무 더티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캐릭터랄지 그의 어떤 그 행적들을 보면 종북 좌파적인 입장에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어서 국가를 마치 그 자기 수하에 넣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지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치 지도자를 잘못 뽑음으로써 또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잘못 그 지명됨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갈리는 슬픈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되고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좌파, 종북 좌파들에 물든 판사들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전국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정말이지 그들이 이제 이 세상의 기득권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왜 그 훌륭한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으로 보냐면 그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그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이 기득권을 포기해버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치닫게 하는 거대한 카르텔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분이라는 것이 저는 그분의 어떤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그분의 어떤 위대성을 저는 거기서 본 겁니다. 이분이 편하게 대통령 생활을 5년 임기를 끝내고 정말 편하게 퇴임해서 그냥 문재인 씨처럼 초야에 묻혀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편한 길을 마다하고 가시밭 험한 길을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죠. 정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이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과 나라만을 생각하는 정말 굉장히 공명심이 강하고 봉사, 희생 이거에 똘똘 뭉쳐있는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철옹성 같은 법조, 판사 카르텔을 함께 카르텔과 싸우는 투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나쁜 카르텔과의 전쟁, 그 중에 가장 먹이사슬의 위에 있는 카르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또 감사하거나 조사하거나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초롱성 같은 옹벽을 친 선거관리위원회를 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저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리라는 그런 결심이 아니면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이 부패한 이 카르텔은 그 어떤 일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목숨도 앗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일상적인 대통령의 고난으로서는 이게 뚫을 수가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벽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수 의석으로 어떤 탄핵 폭주를 일삼고 국회 독재를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것을 이 계기로 대한민국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목숨을 던질 정도 자신의 그 김건희 여사님 자신의 가정과 자기의 어떤 영달을 포기하고 내린 용단이죠.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조 카르텔, 판사 카르텔에 칼을 들이댄 개혁의 칼을 들이댄 이 윤석열이 아마도 그 판사 법조 카르텔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어찌 보면 탄핵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조중동 언론, 메이저급 언론들이 검찰, 경찰, 뭐 공수처, 뭐 행정부 할 것 없이 경찰부터 시작해서요. 그 역적 무리들, 민주당과 야당들이 이재명 씨, 그 또 우원식 씨 이들이 어떤 내란죄로 그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내란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동원이 되어서 이 그 카르텔을 자신들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고한 카르텔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지를 지금 꺾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 탄핵 헌재에서 정말 탄핵하기 위해서, 탄핵을 용인하기 위해서 좀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가 일어나는 그런 그 여론들이 모여지면 그 집회의 이 힘이, 의지가 결성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도한 정말 새로운 국가로 리셋될 수 있는 아주 그 위대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 역사가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는 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또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하고 퇴보하고 하면서 계속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의로운 판사들이 정말 나라와 국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번 한 번만 대통령을 탄핵을 기각해 주기를 진짜로 바라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판사들이 정말 그런 나쁜 카르텔 속에서도 의로운 판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직무가 회복돼서 정말이지
새로운 국가, 정말 세계 1등 국가, 선진 인류 국가가 되는 초석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루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어떤 그 충심을 이해하셨다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집이 거의 다 와 갑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아름답고 다이내믹하고 멋진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